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추위를 좀 독특하게 타는 친구가 있어요. 국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국 없이도 밥을 먹고 찌개를 먹을 때나 전골 요리를 먹을 때도 건더기만 즐기는 친구가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게 국물을 찾더라고요. 심지어 아침에 우동을 먹고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고 저녁엔 잔치국수를 먹은 날도 있다는 거죠. 본인도 달라지는 식성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가 봐. 그땐 그런 합리화가 어딨냐고 핀잔을 줬지만 이해가 됐는데요. 마음이 유난히 춥게 느껴지던 날 뜨뜻한 국물을 마셨더니 헛헛한 마음이 조금 달래지더라고요. 몸이랑 마음은 결국 함께 움직이던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도 그렇게 헛헛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좀 뜨거운 국물을 먹고 나면 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네. 기분이 들고 네. 그래서 뭐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나 이런 추억의 음식들을 자꾸 네. 먹고 싶게 되는데요. 네. 혹시 원장님께서도 마음이 네. 헛헛하실 때는 어떻게 네. 할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유일하게 푸는 방법이 스트레스가 사실 먹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이 쪄요, 겨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이열치열 인행치행이라고 네. 마음이 너무 춥고 외로울 때는요. 오히려 좀 슬픈 영화 아니면 무서운 영화 네. 뭐 쓸쓸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요즘에 한창 보헤미안 랩소디 그렇죠. 그 영화를 봤는데 조금 뭐랄까 주인공의 약간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네.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렇군요. 기분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도 일단 이열치열처럼 네. 그렇게 정말 슬플 때는 더 슬픈 거를 네. 찾아서 아예 아싸리.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네. 엉엉 울고 나면 좀 어떤 슬픈 감정이 풀어지지 네. 않을까 꼭 이런 그거 생각이 봐보세요. 드네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해 네. 주셨어요. 네. 저번에 배란 장애와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배란 장애와 자궁 질환을 우리 네. 몸에서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지 네. 한의학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난 시간 강의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조금 생소한 좀 용어들, 의학적인 용어들도 네.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일단 배란장애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요. 네. 요즘에 좀 제일 많이 특히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요즘에 많이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 딱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원에 내원하신 분들 보면 뭐 탈모,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정수리가 휑하거나 아니면 또 비만 때문에 네. 아니면 내지는 뭐 이렇게 코 털이나 팔다리에 털이 너무 많이 다모증이 있거나 네. 그런 이제 고민으로 말 못할 고민으로
왔다가 배란이 안 되고 생리를 무월경을 좀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꼭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미리 예후를 좀 알아두셨다가 네. 검사 받으시고 또 그거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마찬가지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주로 자궁 질환에 대해서 그렇죠. 했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난소 낭종과 또 여러 가지 여성들의 그 염증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제 친구 중에 네. 이 난소낭종을 앓은 친구가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종양이냐 비종양이냐 네.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혹인데 네. 이게 종양으로 발전을 해서 암까지도 혹시 발전할까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비종양성 난소 낭종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비종양성으로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가 난포 낭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해요. 난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난포라는 게 뭐냐면 네. 난소 속에 난자를 감싸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월경을 하고 난 다음부터 매일매일 0.2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 2.2에서 2.4cm까지 최대치로 자라면 네. 난포가 빵 터져가지고 네. 안에 있는 난자들이 배출이 되는 걸 배란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난포가 비특이적으로 한 3cm 이상 커졌을 때 그거를 난포 낭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포가 단순하게 과다 팽창한 거라 대개는 무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커지면 사이즈가 막 3cm 이상, 뭐 5cm, 7cm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커지면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안에 하복부를 압박을 하게 되고 영향을 그러다 주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하복부 통증이나 네. 허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골반통까지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4주에서 8주 이내에 자연 소실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두 달 정도면은 이제 자연 소실되는 거라 관찰을 많이 이제 해보고요. 네. 그래도 이게 소실이 안 되면 대부분 경구 피임약이나 아니면 이제 자연적으로 파열을 할 때는 그걸 끄집어내는 절제술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황체낭종이라는 게 있는데 네. 황체라는 단어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건지 그죠? 모르겠네요. 그게 뭘까요? 이제 궁금하신데 네. 우리가 배란이 됐을 때 그 난포가 네. 배란이 되고 나서 그 남은 난포 부분이 발달해 가지고 그게 약간 딱딱하게 굳어져서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황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는 난자가 배란이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여포, 난포가 자라가지고 생긴 게 황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황체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네.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혈종을 만들게 하고 네. 이 혈종 때문에 혈액이 흡수되면서 이 2cm 이상의 낭종을 난소에 혹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황체 낭종이라고 해요. 네. 이때도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하복부가 너무 커졌을 때는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드물게 있는 게 루테인 낭종이라고 해서요. 네. 주로 임신 중에 이제 생기는데요. 임신 호르몬, 그러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이 너무 난소를 과도하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네. 난소 자체가 30cm 이상 빵빵하게 커지는 경우를 루테인 낭종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 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자궁 내막 증이라는 네. 증상을 자궁질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자궁 내막이 너무 커져가지고 비대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과다 출혈이나 아니면 이제 통증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이제 증상을 자궁 내막 증이라고 있는데요. 자궁 내막 종은 뭐냐면 자궁 내막증 때문에
월경혈이 역류가 돼가지고 난소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생리혈이 네. 밖으로 배출되지를 못하고 안에서 그렇죠. 고여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난소 쪽으로 역류를 해서 그게 고여가지고 생기는 건데요. 사실 불임의 네. 20에서 25% 꽤나 많은 비율의 그러네요. 불임 환자들, 여성분들 중에서 이 바로 자궁 내막종 때문에 생긴 불임이 꽤나 많아요. 빈도수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월경이 잘 안 된다든지 불임이 된다든지 아니면 배변통, 대변을 놓거나 소변을 놓을 때 굉장히 아프다든지 허리 뒤쪽이 끊어질 듯이 아픈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촉진을 해봐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직장과 자궁 사이에 더글라스 와라고 네. 아래쪽에 골반 쪽을 꾹꾹 눌렀을 때 네. 딱딱하고 덩어리진 느낌이 들면 바로 이거를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비종양성 난소 난종의 종류가 네. 좀 다양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항상 받고 체크를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럼 먼저 이어서 종양성 난소 낭증에 네.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종양성 난소 난소 난종. 낭종에도 네.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피성이냐 아니면 비상피성이냐로 나누는데요. 상피성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피성 난소 종양은 전체 난소 종양의 무려 67%나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악성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전체 난소암의 90%가 이 바로 상피성 난소 종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무서운 점은 네.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점은 네. 이게 난소암을 발견해서 이 초진 때 네. 거의 진단을 난소암으로 발견할 때 거의 3분의 2 이상에서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타 부위로 전이되기까지도 거의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난소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심지어 전이까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견이 되면 5년 이내의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나라가요. 네.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보다는 스칸디나비아국, 그러니까 노르웨이, 뭐 핀란드, 스웨덴 그런 쪽 나라에서 더 많이 발병률이 높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초산, 임신을 너무 어린 나이에 한다든지 또 다산부, 좀 많이 임신을 했거나 경구 피임량, 그러니까 피임을 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제를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제일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상피성 난소 종양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양성, 이거는 이제 암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양성이냐 아니면 그 경계선에 들어있냐, 경계성이냐 아니면 악성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악성 상피성 종양은 이제 아까 거의 증상이 없을 수가 있는데 네. 증상이 있을 때는 동통, 누르면은 아프거나 아니면 복수가 이미 차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장 쪽으로 가까운 쪽 대장이나 그런 쪽으로 전이 되어서 변이 좀 색깔이 까맣다든지 대변을 잘 못 본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상피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난소 종양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이것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성인 비상피성 난소종양은 거의 대부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보통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특이적인 게요. 네. 이 초음파나 방사선 또 절개를 해서 그 부위를 종양을 띄워놓고 봤을 때 절개를 해서 보면은 안쪽에 치아나 머리카락이나 네. 내지는 뭐 피부 조직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고요. 어머나, 그렇군요. 간혹가다 갑상선 조직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양성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악성인 경우에는 여성 난소암 중에 아까 90% 이상은 상피성이라고 했죠. 네. 이 비상피성 중에 악성은 거의 한 1, 10% 정도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이 이것도 어린 연령층에
10세, 그러니까 10살에서 한 20살 그 사이쯤에 가장 빈도수가 많고 폐경 이후에는 이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피성이냐 비상피성이냐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난소 그 종양들 중에 난소 섬유종이나 여러 가지 세톨리 라이딩 종이라는 세포종이라는 종이 있는데 네. 이런 대부분 종은 남성 호르몬 분비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초음파나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검사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혹시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네. 자연 소실이 되면 좋지만 그렇죠. 자연 소실이 되지 않고 종양이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그렇죠.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면 네.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대부분이 일단 수술 먼저 하지 않고요. 보존적 치료 방법인 관찰을 하거나 경구 피임약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사이즈가 더 네. 커지나 안 커지나. 근데 이 경구 피임약이 잘 안 맞는 또 체질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먹으면 다리가 종아리 쪽이 땡땡하게 뭉치고 너무 붓고 막 마비가 올 정도로 저림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피임약을 좀 드시다가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술은 여자분들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은 수술에 부담이 있죠. 당연하죠. 혹시나 이제 종양을 떼는 과정 중에 그러고 나서 아이가 안 생기거나. 네,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침치료. 침치료를 직접적으로 그 아픈 통증 부위나 놓게 되면 그 자체가 소염 효과,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너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네.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허리 쪽이나 아랫배 하복부 쪽으로 침을 저희가 놔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점점 아랫배가 부풀어 오른 게 많이 가라앉으면서 실제 통증도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뜸 치료가 있거든요. 네. 뜸이 아랫배를 우리가 뜸은 어쩔 때 떠요. 좀 따뜻하게 해줄 때 아랫배에다가 그렇죠. 떠주잖아요. 사실 혹도 네. 혹이라는 것도요. 어떤 그 물질이 대사가 되지가 않고 기가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가 정체가 되면서 적체가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뭉친 게 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풀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뜸이라는 거는 혈액을 순환을 따뜻하게 몸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많이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가 있고요.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 시킬 때 이 침과 뜸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걸로는 많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 크게 2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증상 위주로 한약을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네.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골반통이 속이 욱신욱신 막 쑤시고 아픈다든지 아랫배가 정말 꽉 뭉친 듯이 아픈 그런 통증의 양상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변비가 생긴다든지 내지는 이 배뇨통, 그러니까 배변을 볼 때, 소변 대변을 볼 때 아픈다거나 저림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한 그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처방과 함께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기가 허해서 종양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기체증, 기가 잘 순환이 안 돼서 아니면 어혈이 꽉 뭉쳐서 아니면 습담이 꽉 이렇게 뭉쳐가지고 생긴 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같이 해결하는 요법을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해드리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어서 좀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염증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자궁 경부암.
자궁경부암도 염증이 심해져서 생기는 게 자궁경부암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자궁이 체간 몸통 쪽이 있고 네.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부 쪽이 있죠. 네. 거기에 염증이 심해지면 암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에서 유방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거든요. 경부암이. 네. 근데 이 증상으로 보면 이제 성교를 할 때 질출혈이 좀 경미한 질출혈이 있다든지 소변 넣을 때 굉장히 배뇨 곤란 아프거나 혈뇨가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직장 뒤에 있는 가까운 직장 쪽에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 자궁경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쪽 다리 쪽으로 굉장히 땡땡 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대부분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네. 고위험군 요소가요. 이거는 이제 조금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네. 개발도상국이나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산한 경험이 많거나 결혼, 임신 그런 그 성경험을 너무 이른 나이에 일찍 하신 분들이 이 자궁경부암을 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양약적 치료는 가다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요즘에 많이 이제 그렇죠. 하는데 광고가 많이 나오죠. 백신 치료제예요. 아까 네.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백신이 있고요. 네. 한의학적인 원인은 아까 음어냐 양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가 부족하냐 네. 혈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뭐 기를 보충하는 보증익기탕이나 네. 아니면 팔물탕을 그러니까 허한 쪽을 보호하는 그런 치방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어혈이나 습혈독이 너무 쌓여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 어혈 제거나 습혈독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궁 내막, 그러니까 내막종에, 그러니까 안쪽에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기는 그 자궁 내막암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거의 50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빈도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 중에 네. 좀 너무 마른 저체중인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한 번도 그 임신을 안 해본 분들이 또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폐경 나이가 너무 늦어질수록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런 암, 그러니까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도 이거에 많이 생기는데 네. 증상은 이제 분비물, 부정질에서 그러니까 질출혈이 많이 생기거나 네. 냉대야 같은 분비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나 이제 항암제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한방에서는 간신, 그러니까 호르몬이 너무 균형이 깨져 있어서 간신에 혈이 부족한 분들이나 아니면 습독이 너무 꽉 뭉쳐가지고 생긴다고 보고 그거에 네. 대해서 처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냉대야. 우리가 냉대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질에서 뭔가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정상 분비물에 누구나 다 나오죠. 네. 근데 정상 분비물의 양보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네. 찐득찐득한 색깔도 좀 노랗거나 초록색까지 그런 이제 질 분비물이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오면 그렇죠. 이거를 의심해야 되는데 크게 질염 칸디다나 네. 트리코모나스 그런 세균성 질염이 걸렸을 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자궁 내막염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신어증이냐 허증이냐 아니면 습열독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근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경우 또 염증으로 생기는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여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원장님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난소 종양과 염증으로 생기는 여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많은 분들이 원장님이 나오시는 날이면 아토피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뽑아봤는데요. 애청자 박상수님께서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혈자리나 지압법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지압법과 혈자리 좀 알려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실천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 이거 들으신다면요.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팔을 한쪽을 오른쪽 팔을 쭉 빼시고요. 오른쪽 팔을요. 살짝 구부려 보세요. 안쪽으로. 구부리다 보면은 팔꿈치 쪽에 바깥쪽을 따라가다 보면요. 움푹 패인 자리가 있어요. 꾹꾹 누르면 아픈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혈자리는 뭐에 좋냐면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빼주고요. 대변을 잘 변비기 있을 때도 좋거든요. 그렇군요. 살 빼고 싶을 때도 좋아요. 어머나.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줌으로 해서 아토피도 사실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잘 빠지지 못해서 열독이 쌓여가지고 더 심해진 게 아토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누르면 피부를 좀 더 깨끗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팔꿈치를 접었을 때 팔꿈치 따라가서 안쪽에 꾹 누르면은 아픈 자리 있죠. 움푹 파인 자리, 그 자리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내관열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손목에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손목의 정중앙 정도에서요. 왼쪽 손에 손가락을 대고 한 3마디 정도 위로 꾹 올라가다 보면요. 꾹 누르면은 좀 아픈 자리가 있어요. 자, 손목의 정중앙에서 왼쪽 손가락을 대고 한 3마디 위쪽에 꾹 누르면 아픈 자리를 내관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수거름 심포경이라 해서요. 정신을 좀 안정시켜주게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상시에 호흡이, 숨이 좀 쉽게 차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있는 자주 오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임산부들 입덧할 때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장 기운도 편안하게 풀어주고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하니까요. 여기도 그게 꾹꾹 눌러주시면 아토피 있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용천열 많이 들어보셨죠? 발에 있죠. 발바닥을 이렇게 딱 오므리다 보면 사람 인자가 딱 새겨지거든요. 그 꼭지점에 움푹 패인 자리가 용천혈인데요. 그 자리는 우리가 우리 몸에 신장의 기운을 잘 돌려주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는 신장의 기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신장이 튼튼해야 겨울철에 몸속에 우리가 안 그래도 겨울에는 잘 안 움직이니까 땀도 잘 안 나고 잘 안 움직여 땀도 잘 배출이 안 되는데 운동량이 부족할 때 이 자리가 노폐물도 더 잘 빼주고 추위도 덜 타게 해주고 뼈도 좀 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수분 대사에 관여하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서 아토피에도 좋고요. 이와 함께 수정과를 한 잔씩 드셔주시면 수정과요? 우리 몸의 신장의 기운을 도와줘서 겨울철에 나기가 훨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감기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난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깻잎입니다. 깻잎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난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깻잎 정말 맛있는데요. 네. 어떤 효능이 있나요? 깻잎 좋아하시죠? 네. 깻잎 저도 많이 좋아해요. 특유의 향을 갖고 맞아요. 있어서 쌈 싸 먹을 때도 특히 회 같은 거는 네, 아유, 그럼요. 깻잎이 그 균을 많이 해독을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깻잎이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추위타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깻잎이 첫 번째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어지럽고 빈혈기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 되겠고요. 네. 또 깻잎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진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노화를, 주름을 많이 예방하고 방지해 준다니까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이게 비타민C도 많이 풍부해서요. 네. 아까 뭐 면역력에도 좋고요. 비타민C가 또 우리 피부 미용에도 네. 혈색을 좀 맑게 해주니까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루테이올린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요. 특히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많고 맞아요. 네, 공기 되게 안 좋고 또 알러지 질환 막 비염이니 천식이니 많은 분들이 이거 깻잎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성분이 바로 뭐냐면 몸에 좋은 세포는 바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데 암 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거의 95%를 갖다가 걸러서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뭐든지 다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겠죠. 그렇죠. 깻잎도 마찬가지예요. 칼륨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제 칼륨이 또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잘 배출이 너무 많이 드시면 배출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깻잎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닙니다. 따님입니다. 네, 그럼 딸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키가 160이고요. 네. 몸무게가 48에서 49, 그 네. 정도 나갑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32살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실례지만 딸이 32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직 그 미혼이신가요? 예, 아직 결혼 안 하고 미혼입니다. 아, 되게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네. 그 이렇게 생리통이 심해진 지가 한 얼마나 되셨나요? 생리가 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어렸을 때부터. 예, 시작하고부터 생리통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 생리를 시작하면은 첫날에. 네. 이게 너무 막 배가 아파서. 이게 진통제를 네. 꼭 하나를 먹어야 됩니다. 아, 저는 이제 좀 의심되는 그 증상이 있어요. 일단 예. 생리통이 너무 심하면은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예. 인해 안에 물혹이나 내지는 근종이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은 일단은 그래도 산부인과 가서 한번 초음파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요, 이런 자궁의 염증이나 아니면은 난소의 어떤 물혹, 낭종 같은 건요, 몸이 원래 체질적으로 몸이 너무 냉해가지고 추위를 타고 또 입도 짧고 비위계통이 약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한방에서는 소음인 계열이라고 해요. 근데 따님 몸무게도 조금 많이 약간 마른 편이신 것 같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 추위 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냉하고 추위 타시는 분들이 소화기가 약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시원하게 생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생리혈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남아서 그게 이제 노폐물로 쌓이면 그걸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혈이 생기면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 다음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이 더 빠져나오게 시원하게 못 나오게 막고 있을 뿐더러 이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생리를 할 때 자꾸 뭐 매식매식 토할 거 헛구역질을 많이 하면서 머리도 아프다 하고 손끝 발끝이 굉장히 저리고 차가워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따님의 몸의 체질부터 고려를 한 그러니까 침이나 아까 뜸도 굉장히 좋고요. 하복부에 뜸을 떠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약숙 같은 거, 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약숙을 좀 매일매일 차로 해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셔가면서 그걸로 자욕을 해도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꼭 침도 맞으면서 어혈이나 냉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처방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어머니? 네, 너무 오늘 상담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이게 첫날에 시작할 때 너무 이게 아랫배도 아프고 막 헛구역질 하니까 이게 첫날에 진통제를 하나 먹고 그래야 이게 진정이 돼서 그게 어머니 먹어야 될라는지 우리가 두통도요 어머님 진통제로 자꾸 먹으면 그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안 돼서요 병을 키울 수가 있고요. 특히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 습관성이 되면서 오히려 안에 있는 혹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3일째, 4일째는 오히려 생리혈이 빠져나와 버리면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진통제에다가만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근본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얼른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산부인과 가셔서 또 혹의 사이즈라든지 혹이 있다면 그런 염증 상태를 좀 미리 알고 오셔서 이렇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산부인과를 먼저 가고 먼저 들려서 그렇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저는요, 제 상담은 아니고 딸이요. 네, 그럼 따님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키가 161이고요. 네. 몸무게는 58kg에 네. 27살이요.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따님의 불편한 네. 증상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이 네. 어떤 증상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나요? 네, 꼭 생리할 때 진통제를 먹고 진정을 시키는데요. 네. 그 생리 전에 네. 꼭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어지럼증 같은 게 있고요. 아. 배가 아프고 네. 뭐 앉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깜깜한 이렇게 빈혈 증상처럼 아, 앞이 안 보이구나. 네, 그런 증상이 잠깐 있다가 네. 뭐 사라지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증후군이 전에 오면은 네. 이제 며칠 있다가 생리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선 아예 진통제를 먹기 시작을 아이고, 하거든요. 저런. 네. 네. 그리고 생리 네. 후에 이제 네. 생리 끝날 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네. 2, 3일까지 두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진통제를 계속 먹는데 네. 그렇게 아플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은 네.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이렇게 증상에 따라 진통제에 이제 어떤 성분을 네.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 우선 어머님, 진통제가 뭐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몸에 좋은 진통제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리고 더더구나 아플 게 무서워서 뭐 두통이나 뭐 생리통, 복통 그런 게 아파서 미리 복용을 한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게 네. 미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증후가, 그러니까 생리가 날짜가 가까우면요. 아랫백에 네. 요즘에는 붙이는 핫팩도 참 잘 나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핫팩을 네. 미리 며칠 전부터 붙이고 있으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생리통이 오는 게 여성들은요. 심리적인 네.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좀 스트레스를 예. 받거나 밤에 늦게 자거나 몸을 좀 차게 네. 하면 더 생리통이 예. 그 달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먹는 음식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생리혈이 아랫배에 꽉 뭉쳐서 어혈이 져가지고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신 네. 혈액순환이 안 되고 머리로 올라가야 될 혈액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두통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을 잘 돌리려면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자꾸 네. 뭐 맥주라든지 밀가루나 너무 기름진 네. 음식을 먹어서 우리 네. 몸의 습담, 노폐물이나 어혈이 계속 적체가 되면 계속 살만 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노폐물로 인해서 통증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음식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몸에 좀 따뜻한 음식, 특히 토마토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파프리카 이런 거는 진통 효과도 있고 우리 몸에 혈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걸 좀 챙겨 드시고요. 해조류 중에 특히 미역국 같은 거는 미역은요. 이게 그 생리혈을 어혈을 많이 풀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 아까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거를 뭐 즙으로 짜서 약간 살짝 데쳐서 갈아서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생리 전에는 며칠 동안 아랫배를 뜸이나 핫팩 같은 걸 붙여가지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너무 이렇게 꽉 조인 옷, 뭐 압박 스타킹이나 아니면은 꽉 끼는 그런 바지,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이게 생리혈이 더 뭉쳐서 잘 못 빠져서 더 통증이 심해지니까 이런 의상도 좀 편한 걸로 이렇게 입으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계속 진통제를 먹는 거 지금 어머님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하시잖아요. 진통제 자체는 약간 마약 성분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대신 쓰면 마약 성분이 안 들어있는 걸로 이제 먹는 게 낫지만 사실은 진통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아까 소화기 계통이나 아래 밑에 자궁의 냉증이나 어혈을 없애주는 그런 근본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네.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 이제 그 배를 아랫배 따뜻하게 하는 거는 평소에도 좀 하는 편인데요. 배가 좀 차가운 편이라 예, 그런 거는 하는데 이 진통, 그러니까 뭐 생리 후 두통을 다스릴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진통제를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진통제도 성분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분이 들어 있는 거를 먹어야지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머님, 강한 네. 진통제일수록 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약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그런 진통제는요, 네. 굉장히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통제 자체는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러면서 그거를 통증을 못 느끼게 해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치료가 더 중요한데, 아까 기체니 어혈이니 습담이니 소화기 계통이 약한 건지 그런 거를 살펴봐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어버리면 일단은 통증이 없어지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통제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아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아까 깍 조이는 옷이나 몸을 차게 춥게 하고 다니는 멋부리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하시고, 음식도 너무 밀가루나 살이 찌는 음식이나 찬 음식은 피하는 게, 그런 식으로 평소에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그 원인적인,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더 도와서 근처에 한의원 가시면요, 더 또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병원을 먼저 가봐야겠네요. 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6026 쓰시는 분, 저는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종이 또 생겼다고 해요. 병원에서 폐경 이후에 자궁을 적출하자는데 무서워서 한방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자궁 적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궁이 우리 여자 장기 중에 맨 아래에서 떠받치는 힘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치워버리고 나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이 더 빨리, 그러니까 하중을 다 허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절통을 앓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자궁이 사실은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폐경 이후에도 자궁이 있어야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 균형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 같은 게 더욱 심해지면서 그렇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더 심하게 감기를 앓더라도 더 낫지를 않고요. 더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자궁 근종이 다시 이제 재발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종 사이즈는 계속 관찰을 해야겠죠. 아, 그렇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면 폐경 이후에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요. 좀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한방 치료 중에 근종이 다시 커졌다는 것도, 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원래가 체질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몸이 냉한 체질, 잘 붓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한의원에 가셔서 한방 치료를 도움을 받으시면 그대로 사이즈가 유지되거나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